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의 양성평등진흥원 수의계약 목록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1일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소셜홀딩스. 김행 후보자가 창업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주식을 모두 매각했던 바로 그 기업입니다. 계약 금액은 1,900만 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모자란 금액입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준 점, 그리고 현재도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공직자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행 후보자는 2019년 공동창업자였던 공모 씨로부터 소셜홀딩스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휩싸였습니다. 공 씨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퇴직금과 월급 등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건데 법원은 공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거는 두 사람 사이의 약정서. 약정서에는 8억 4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19달 동안 매달 1,200만 원의 월급과 1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속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경영권 인수 대가로 회사 돈을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행 후보자는 회사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대금을 회사의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임 미수도 당연히 처벌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죄가 되죠. 한편 김 후보자는 백지 신탁 대상이었던 소셜뉴스 지분을 신우이에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10년 전 거래 내역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냐며 주식수를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지난 2012년 유튜브 방송에서 필리핀 사례를 언급하며 강간당해 출산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자가 도망갔거나 뭐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단죄 맥락 없이 피해자에 대한 관용만 강조했다. 또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부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즉각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발언 취지가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여성이 자신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산과 양육 의지가 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어 김 후보자 측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임신 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 기본권을 부정한 발언으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쟁점인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이어 같은 당 하태경 의원까지 의심된다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KBS 라디오에 출연한 하 의원은 김 후보자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다며 해명을 잘해야 한다.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파킹이라고 이제 뭐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친한 가족분들 한테 맡기고 다시 받고 이런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이 되죠. 하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이른바 강간 출산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에 있지 않을 때 민간인이었을 때 한 발언들은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 발언 같은 경우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서도 그 회사 주식은 경영 여건상 아무도 원치 않는 주식이었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을 향한 가짜뉴스가 도를 지나쳤다며 나흘 만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주식 백지 신탁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다시 한번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들이댄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 연봉까지 받았으며 주식을 고스란히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데도 언론에게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본인도 한때 언론인 아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었다며 법원도 엄히 질타했듯이 이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사실상의 주식 파킹으로 규정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던 김웅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에 대한 매각 신고서, 거래 내역,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행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결단코 주식 파킹을 한 적이 없다며 회사 창업 후 현재까지 지분 변동과 재무 구조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전후로 회사가 어려워져 우리 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과 주주들이 주식 매입을 요구했고 저희 부부가 전량 사줬다며 시누이에게 주식을 파킹했다면 시누이 주식만 다시 사지 왜 이들의 주식까지 샀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친화적 후보자가 되겠다며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단 문답을 자청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신을 향한 가짜뉴스가 도를 지나쳤다며 나흘 만에 돌연 문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자신이 창업한 소셜뉴스 주식을 꼼수 백지 신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백지 신탁 전과 후의 지분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시누이는 백지 신탁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도 아닙니다. 이후 후보자 부부가 다시 주식을 매입한 데 대해서는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주주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주식을 재인수한 배경과 당시와 현재의 주식 평가액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도 수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거나 부회장으로 재직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었던 김건희 여사 친분설에 대해서는 20년 친구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할 뿐 여러 행사에 자리를 함께 했었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친구는 아니고 르꼬르비지의 전시 때 박영선 의원 등과 같은 자리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지명 직후부터 의혹이 나오고 반박이 이어지고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가짜뉴스에 빠져 있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해명,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입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혹독한 인사청문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